전원 대피하십시오. 87분 뒤 아부다비는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지휘 통제실의 붉은 경광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운 120개의 죽음의 그림자. 시속 200km로 돌진하는 드론대 앞에서 40년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며 냉혹하게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절망의 비명이 터져나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전에 나서지 못하고 창고에 박혀있던 한국의 무기, 천공의 봉인이 풀리는 파열음이 사막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이 조작이라며 비웃었던 그 무기가 어떻게 미국과 일본을 무릎 꿇리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을까요? 건방진 강대국들의 숨통을 조여버린 대한민국 진짜 무기의 소름 돋는 반전.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위상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27분. 제 손목에 채워진 낡은 군용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마저 뼛속을 파고드는 공포로 다가오던 숨막히는 밤이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던 지휘 통제실의 차가운 백색 조명이 순식간에 핏빛 붉은색으로 돌변했습니다.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1급 비상경보음이 사령부 전체의 콘크리트 벽을 뚫고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고요했던 밤은 순식간에 지옥의 문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 방공사령부 총사령관 아미르 빈 라시드입니다. 평생을 군복과 함께 해왔고 제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숱한 위기 속에서 조국을 지켜낸 훈장들이라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30년 군 생활의 모든 긍지와 자부심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동시에 가장 경이로운 기적을 목도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사령관님, 이란 내륙기지 방향에서 미확인 비행체 120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메인 레이더를 주시하던 관제사 청년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이 제 자리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용수철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메인 스크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두 눈을 맹렬히 의심했습니다. 칠흑 같은 화면 위로 마치 누군가 붉은 피를 흩뿌려 놓은 듯 선명한 붉은 점 120개가 때를 지어 새까맣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120기. 시속 200km의 속도. 아부다비 심장부까지 남은 데드라인은 단 87분. 87분. 여러분, 87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찰나의 순간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깨워 마지막 작별의 포옹을 나누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잔인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부다비 시내에는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내일의 희망을 품고 평화로운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생명들의 숨결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이 찬란한 도시의 운명이 오롯이 방공사령관인 제 두 어깨 위에 무겁게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평생 담력을 키워왔다고 자부했지만 이토록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헐떡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니 우리 아랍에미리트에는 절대적으로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와 땀으로 맺어졌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혈맹,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었습니다. 우리 영토 최전선에는 미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방어 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쏟아부으며 유지해 온 그 강철 같은 방패가 마침내 진가를 발휘할 순간이라고 확신했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책상 위에 놓인 펜타곤 직통 한라인 수화기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를 꽉 쥔 소나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림 없는 사령관의 위엄을 유지하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밀러 사령관, 지금 당장 상황실 스크린을 확인하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적의 공격용 자폭 드론 120기가 우리 아부다비 심장부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미군 관할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전력을 최고 단계로 격상시키고 아부다비 상공의 전면적인 요격 지원망을 전개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신호음이 딱 3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중동 지역 미군 총괄 책임자인 밀러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급함이나 긴장감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시시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논평을 늘어놓는 사람처럼 지나치게 차분하고 건조했습니다. 아미르 사령관, 흥분하지 마십시오. 현재 그쪽으로 날아가는 비행체들의 궤적은 우리 쪽 레이더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 미군의 요격 자산은 하이드라 기지 주변에 위치한 미군 핵심 시설과 전략 자산을 방어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병력이 분산되면 우리 측 피해가 우려됩니다. 아부다비 도심 방어는 솔직히 말씀드려 포기하시는 게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순간 저는 제가 영어를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발밑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쿵 하고 곤두박질 치는 끔찍한 기분이 들었죠.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라니요? 밀러 사령관,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망발입니까? 레이더를 보십시오. 아부다비 시내 전체가 놈들의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우리의 무고한 시민들이, 갓난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40년을 함께 피를 나누고 중동의 평화를 지켜온 굳건한 동맹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쥐어준 천문학적인 방위비가 대체 얼마입니까? 제가 통제력을 잃고 핏대를 세우며 짐승처럼 소리쳤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대답은 제 억장을 무너뜨리는 시퍼런 얼음장 같은 조소뿐이었습니다. 동맹의 본질과 정의를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아미르 사령관. 감정적으로 굴지 마십시오. 국제사회에서 동맹이란 철저한 계산 아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여 지킬 가치가 있는 것만을 선별해서 지키는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미군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의 나라 시민들을 위해 비싼 미사일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부다비에 배치된 귀국의 중요 자산들을 후방으로 대피시키십시오. 이것은 조언이나 권고가 아니라 펜타곤의 공식적인 전시 명령입니다. 또루루루, 또루루루. 그 오만하고 끔찍한 선언을 끝으로 일방적으로 끊겨버린 전화기의 건조한 신호음만이 통제실의 무거운 공기를 찢고 메아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이 영원히 멈춰버리는 사망 선고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입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억겁의 세월 동안 우리가 그토록 머리를 조아리고 엄청난 막대한 달러를 쏟아부어가며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우방의 끔찍한 민낯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울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웃으며 무기를 팔아먹었지만 진정으로 피를 흘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는 우리를 길가의 헌신짝보다 못하게 매몰차게 내다 버린 것입니다. 수십 년간 미군 사관학교에서 유학하며 그들의 전술 교리를 성경처럼 맹신하고 살아온 제 30년의 군생활, 제 인생의 모든 신념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짓밟히는 처참한 순간이었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휘 통제실 안의 모든 장교들과 참모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절망에 빠진 제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죽음에 대한 체념과 거대한 공포가 일렁이고 있었죠. 사령관님, 적 드론 편대 도착까지 남은 시간 정확히 80분입니다. 정적을 깨는 관제사의 비명에 가까운 쉰 목소리가 저를 끔찍한 현실로 억지로 끄집어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거대한 레이더 화면 위에서 붉은 점들은 아가리를 쩍 벌린 지옥의 악마들처럼 조금씩,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처럼 끔찍하게 우리를 향해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제 두 손은 늙은 노인처럼 사시나무 떨리듯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지키던 방어망은 속절없이 뚫려버렸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우방은 제 밥그릇만 챙겨 비겁하게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앉아만 있는다면 정확히 80분 뒤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심장부는 120개의 불기둥과 함께 참혹한 잿더미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에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미군 측과의 화려한 군사 협정 양해각서, 문서를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쾅, 쾅.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금태를 두른 그 화려한 종이 쪼가리가 마치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악마의 초대장처럼 보였습니다. 피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삼키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의 끄트머리, 벼랑 끝에 내몰린 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요. 지난 수년 동안 제가 그토록 깎아내리고 실전 경험조차 없는 형편없는 고철 덩어리라며 서방의 무기들과 비교해 매일같이 비웃었던 바로 그것. 한쪽 구석 경납고에 초라하게 처박아 두었던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나라의 무기. 사령관님,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대로는 모두 개죽음을 당합니다. 참모장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지만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굳은 표정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지휘 통제실의 무거운 철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80분. 100만 명의 시민이 대피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시간.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싸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지휘 통제실의 모든 인원들에게, 아니 어쩌면 제 자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제7구역 경납고로 간다. 당장 그 망할 한국산 무기의 봉인을 풀어라. 그것이 미국이 버린 이 땅에서 이름 모를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써 내려간 그 미치도록 소름 돋고 위대한 전설의 서막이 될 줄은 그 순간에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무거운 철문을 등지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제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지하 벙커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제7구역 경납고입니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이 쉴 새 없이 번쩍이며 제 땀범벅이 된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우리 방공군 병사들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을 앞둔 공포와 절망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다급한 비명과 통제불능의 보고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의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자비 없이 흘러갑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78분. 40년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이 등을 돌린 지금, 벼랑 끝에 선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은 오직 단 하나의 질문뿐입니다. 그 구석에 처박아둔 고철 덩어리가 과연 작동이나 할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들여온 천궁 시스템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신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철저한 친미주의자이자 서방의 스펙만을 맹신하던 엘리트 사령관이었습니다. 3년 전 우리 정부가 천궁 도입을 검토할 때 제가 직접 펜타곤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작성했던 신뢰성 평가 보고서의 결론은 실전 배치 절대 불가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정적인 서방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달리 실전 경험조차 전무한 동양의 낯선 무기가 이 척박하고 가혹한 중동의 사막 환경을 버텨낼 리 없다고 단정 지었던 겁니다.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훈련장 요격률 96%라는 놀라운 수치조차 저는 그저 무기를 한 대라도 더 팔아먹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한 엉터리 마케팅 숫자라고 굳게 믿고 코웃음을 쳤던 사람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마침내 굳게 닫힌 7구역 경납고의 거대한 강철문 앞에 섭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한국 기술진이 들어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발로 찾아와 본 적이 없는, 사실상 창고나 다름없이 방치해 둔 차가운 무덤 같은 곳입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보안 패드에 최고 등급의 해제 코드를 입력합니다. 삐빅하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리고 육중한 유압 모터가 돌아가며 거대한 강철문이 좌우로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는 기계 덩어리들을 마주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매뉴얼대로라면 얼어붙은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고 레이더를 예열하며 교전 0점을 맞추는 데만 피 말리는 40분이라는 시간이 꼬박 소요될 터였습니다. 120기의 드론이 머리 위로 쏟아지기 전에 요격 준비를 마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친 쇳소리와 함께 철문이 완전히 개방되는 순간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어붙고 맙니다. 제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이 가득해야 할 거대한 경납고 내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대낮처럼 서치라이트 불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공간 한가운데 회색빛의 웅장한 천궁 3D 다기능 레이더가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심장처럼 강력한 기계음을 내뿜으며 힘차게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대의 거대한 수직 발사대 역시 덮개를 완전히 벗어던진 채 당장이라도 창공을 향해 미사일을 뿜어낼 듯 비스듬히 발사 각도를 세우고 전투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무전기가 터질 듯이 울려대는 외부의 아비규환과는 정반대로 이 공간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완벽한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굳어버린 뇌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현기증마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무기 체계들 사이로 가슴팍에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회색 작업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조금의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모니터를 주시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들. 바로 한국 방산기업에서 파견 나온 현지 기술 총괄 책임자인 강태수 팀장과 그의 기술진들입니다. 등줄기를 타고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립니다. 기름때와 땀에 흠뻑 젖은 작업복 차림의 강태수 팀장이 메인 콘솔에서 고개를 돌려 굳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120기의 죽음의 사자들이 당장 머리 위로 몰려오고 있는 이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에도 그의 깊은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바위처럼 단단하기만 합니다. 사령관님,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천궁포대 전 시스템 실전 교전 준비 완벽하게 완료된 상태입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후려맞은 듯한 거대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억지로 버텨냅니다. 준비 완료라니요? 강 팀장, 지금 제정신입니까? 놈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드론을 발사한 것은 불과 15분 전의 일입니다. 당신들 천궁이 이 사막에서 완전히 작동하려면 매뉴얼상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 40분의 예열과 0점 조절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펜타곤도 포기한 이 마당에 당신들이 무슨 수로 적의 공격을 미리 알고 시스템 전원을 켜둔 채 대기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제가 이성을 잃고 핏대를 세우며 윽박지르듯 소리칩니다. 두려움과 경악이 뒤섞인 제 외침이 경납고의 높은 천장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하지만 강 팀장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자신의 거친 손에 들려있던 전술 태블릿 화면을 켜서 제 눈앞에 바짝 들이밉니다. 환하게 빛나는 화면, 위로는 일반인은 알아볼 수도 없는 빽빽한 시스템, 로그 기록과 점검 시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미리 내다보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사령관님. 강태수 팀장이 굳게 다문 입술을 열며 담담하게 내뱉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팍을 예리한 비수처럼 푹 찌르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새벽 6시,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 6시, 하루에 2번씩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실전과 똑같은 전체 시스템 부팅과 0점 타격 점검 훈련을 지독하게 반복해 왔습니다. 서방의 그 잘난 매뉴얼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부팅에 40분이 걸린다고 오만하게 적어 놓았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단 15분으로 단축하기 위해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친 듯이 기계를 닫고 조이며 피땀을 흘려온 겁니다. 한국인은 원래 남들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 기어코 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지독한 독종들입니다. 저는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 압도당해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3년 전 제가 서방의 기준을 들이대며 그들의 무기를 형편없는 고철로 매도하며 썼던 그 치욕스럽고 오만한 불합격 보고서를 그들은 원망하며 서랍 속에 처박아 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강 팀장이 제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을 이어갑니다. 사령관님께서 3년 전에 직접 작성하셨던 그 불신 가득한 평가 보고서 저희 기술팀원들은 그 문서를 벽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성경책처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막의 미세한 모래먼지가 레이더의 핵심 센서에 치명적인 간섭을 일으킨다고 매섭게 지적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섭씨 50도가 훌쩍 넘는 이 지옥 같은 가마솥 더위 속에서도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오차율을 제로로 수렴시키는 독자적인 보정 알고리즘을 밤을 하얗게 세워가며 새로 짜냈습니다. 한국 훈련장에서 기록한 96% 요격률이 이 사막에서는 절대 안 통하는 가짜 마케팅 수치라고 비웃으셨습니까? 이곳 아부다비의 최악의 기상 조건을 모두 반영해 오늘 아침 6시에 재계산한 우리 천궁의 현재 실전 요격 신뢰도는 96%가 아니라 정확히 98.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의 담담한 보고를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엘리트 의식에 깊게 찌들어 오직 차가운 데이터와 서방의 오만한 잣대로만 세상을 평가하고 재단하던 저의 비겁한 오만함이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기름때 묻고 굳은 살 박인 거친 한국인들의 손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 산 평화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고 거대한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서 안일하게 구겨져 있을 때였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당연히 누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그 오만한 3년의 시간 동안 이 낯선 이방인들은 남의 나라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과의 사투를 묵묵히 준비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종이 쪼가리 동맹이 아니라 손에 묻은 시커먼 기름때와 작업복에 스며든 지독한 땀 냄새가 바로 그들이 증명해 낸 진짜 동맹의 무게였던 겁니다. 지익하는 거친 파열음과 함께 제어리춤에 차고 있던 무전기에서 지휘 통제실 관제사의 다급한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사령관님, 적 드론 선두편대, 우리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하기까지 정확히 65분 남았습니다. 놈들이 전속력으로 고도를 낮추며 가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는 지옥의 사자들처럼 아부다비의 100만 시민을 향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는 120개의 붉은 점들이 시시각각 거리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피가 마르는 카운트다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제 심장의 박동은 아까 지휘 통제실에서 미국 사령관에게 무참히 버림받았을 때 느꼈던 그 끔찍하고 무기력한 절망의 박동이 아닙니다. 제 눈앞에는 100만 명의 무고한 목숨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해볼 만한, 아니 이 지옥 같은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강렬한 확신을 뿜어내는 진짜 방패가 웅장한 진동음을 내며 버티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파르르 떨리는 손을 뻗어 강태수 팀장의 땀에 젖은 투박한 어깨를 두 손으로 강하게 움켜쥡니다. 제 목소리는 평생 군복을 입어온 그 어느 순간보다도 단호하고 비장하게 거대한 경납고의 콘크리트 벽을 울립니다. 나의 어리석었던 과거의 오만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피땀 어린 진심을 알아보지 못한 내 죄가 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아랍에미리트 방공사령부의 모든 요격 및 교전 통제권은 전면적으로 대한민국 기술진에게 위임합니다. 강 팀장, 부디 우리 국민들을 저 끔찍한 악마들의 소나기에서 지켜주십시오. 제 간절한 부탁에 강태수 팀장이 말없이, 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강렬하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곧바로 몸을 돌려 천궁의 메인 지휘 콘솔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시스템의 최종 교정 권한을 활성화하는 붉은색 스위치 위에 단호하게 올려집니다. 눈빛을 교환한 한국의 기술진들이 일제히 타격 준비를 복창하며 전투 위치를 사수합니다. 미국이 도망친 텅 빈 하늘, 서방의 무기들이 모두 눈을 감아버린 이 절망의 사막 위에서 오직 120기의 거대한 죽음과 홀로 맞서는 대한민국, 진짜 무기의 기적. 세계 방산 역사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그 위대하고도 짜릿한 반전의 카운트다운이 바로 지금 맹렬한 불꽃을 뿜으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발사! 강태수 팀장의 낮고 단호한 외침과 함께 경납고 메인 콘솔의 붉은 스위치가 깊게 눌려집니다. 그 순간 제 고막을 무참히 찢어발기는 듯한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지하 벙커의 지축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막의 칠흑 같은 어둠을 집어삼키며 네 개의 거대한 수직 발사대에서 맹렬한 붉은 화염이 지옥의 불기둥처럼 대낮보다 환하게 솟구쳐 오릅니다.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허공을 가르고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이 단 1초의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짐승처럼 꼬리를 물며 창공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두꺼운 방탄 유리창 너머로 밤하늘을 수놓는 그 장엄하고 압도적인 불꽃의 향연을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마치 아부다비의 밤하늘 전체에 거대한 유성우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만 같은 온몸의 솜털이 쭈뼛 서는 경이로운 광경입니다. 지휘 통제실과 연동된 레이더 화면을 뚫어져라 지켜보던 관제사의 목소리가 경악과 환희로 뒤엉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터져 나옵니다. 1차 발사 32발 교전 완료. 적 비행체 32기 레이더에서 소멸. 완벽하게 격추되었습니다. 명중률 100%입니다. 32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려 32기의 쾌속 드론을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맞추다니요. 이건 가장 통제된 훈련장에서조차 기적이라 부를 만한 완벽한 100점짜리 성적표입니다. 과거 서방의 그 잘난 무기 전문가들이 조작된 마케팅 수치라며 깎아내리고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던
진짜 실전 100%의 기적이 지금 제 두 눈앞에서 생생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쁨에 취해 환호할 틈조차 우리에겐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직 저 시꺼먼 하늘 위에는 88기의 악마들이 시퍼런 이빨을 드러낸 채 우리 시민들의 머리 위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천궁 포대에 발사돼 4곳에 장전되어 있던 요격 미사일은 32발이 전부입니다. 탄약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미군이 그토록 자랑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조차 빈 발사대를 다시 채우는 재장전 작업에 최소 15분 이상이 걸리는 명백하게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적들이 쏟아지는 속도를 감안하면 재장전을 기다리다 아부다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버릴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강 팀장의 얼굴을 쳐다보지만 그의 두 눈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메인 콘솔의 초침만을 서늘하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동 재장전 시스템, 전면 풀가동합니다. 그의 무심한 입술에서 떨어진 명령과 동시에 텅 비어버린 거대한 발사대에서 육중하고 기계적인 마찰음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사람의 손이 단 한 번도, 정말 단 1mm도 닿지 않는데 강철로 된 거대한 기계팔들이 마법처럼 스스로 움직여 탄약고에서 새로운 미사일 캡슐을 척척 꺼내어 발사대에 정밀하게 꽂아넣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선진국도 구현하지 못한 오직 대한민국만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세계 유일무이한 완전 자동 재장전 기술이 그 경이로운 자태를 뽐내는 순간입니다. 제 손목시계의 초침이 심장 박동보다 빠르게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한국인들이 만든 매뉴얼상 극한의 재장전 한계 시간은 6분. 과연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이 이 피 말리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 발사대 32발 장전 완료. 시스템 정상. 소요 시간 5분 17초입니다. 기술진 청년의 우렁찬 보고에 제 심장이 덜컥하고 멎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6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 미친 속도라니요. 미군의 15분이라는 상식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속도입니다. 강 팀장의 턱짓 한 번에 2차 발사가 다시 불을 뿜습니다. 하늘이 두 번째로 붉게 갈라지고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가을 낙엽처럼 우수수 지워져 나갑니다. 2차 발사 역시 명중률 100%. 또다시 5분 20초 만에 3차 재장전이 완료되고 3차 발사, 4차 발사가 연달아 사막의 밤하늘을 무자비하게 지배합니다. 마지막 120번째 드론 격추 확인. 적 비행체 120기 전원 섬멸되었습니다. 아부다비 상공 클리어. 우리 측 인명 및 재산 피해 제로입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던 경납고와 지휘 통제실 전체의 천장이 무너질 듯한 우려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방공군 장교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백발이 성성한 참모장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신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명중률 100%, 빗나간 미사일 0발, 평균 재장전 시간 5분 18초. 이것이 바로 서방의 건방진 기준으로는 평생을 가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직 대한민국 기술진의 지독한 땀방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무력의 실체인 겁니다. 3년 전 건방진 서방의 잣대를 들이밀며 이 위대한 한국인들의 무기를 깎아내렸던 제 자신의 무지함이 뼈저리게 부끄러워지며 동시에 100만 명의 시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준 이 동방의 형제들에게 뼛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벅찬 경외심이 차오릅니다. 바로 그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도 전 지휘 통제실의 펜타곤 직통 화상 통신망이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며 강제로 켜집니다. 화면 속에는 불과 87분 전 우리를 벌레 보듯 내다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쳤던 미군 중동 총괄 밀러 사령관의 굳은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의 얄팍한 입술 사이로 당혹감과 짙은 질투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역력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미르 사령관, 방금 귀측의 한국산 천궁 시스템이 보여준 예기치 못한 요격 결과는 우리 펜타곤에서도 매우 인상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정적으로 종료되었으니 분노에 휩싸인 감정적인 추가 대응은 전면적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국이 한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사용하여 적의 원점을 선제 타격한다면 이는 중동의 섬세한 군사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도발 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무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한국산 무기의 무분별한 실전 사용 확대는 미합 중국으로서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펜타곤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의 입에서 뱀처럼 흘러나오는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망발에
저는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냅니다. 동맹국의 무고한 생존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낡은 무기를 팔아먹는 독점 시장이 한국이라는 무서운 포식자에 의해 완전히 박살나는 것만을 두려워하는 저 추악하고 역겨운 민낯. 아부다비 시민 100만 명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병력을 분산할 수 없으니 포기하라며 매정하게 등을 돌렸던 자가 우리가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려 스스로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남으니 이제 와서 다시 상전 노릇을 하려 드는 겁니다. 밀러 사령관. 제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시퍼런 용암처럼 서늘하게 통제실 전체를 얼려버립니다. 우리가 피눈물을 삼키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수백억 달러의 방위비를 받아 챙긴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쥐구멍에 숨어 있었습니까? 당신들의 그 소중한 미사일 몇 발을 아끼려고 우리를 사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혼자 도망쳐버린 비겁자가 이제 와서 감히 누구에게 총구를 내리라 마라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아미르 사령관, 지금 감히 미합 중국 중동 총사령관에게 무슨 말버릇입니까? 당장 궤도에서 천무의 조준을 해제하고 손을 떼. 저는 그의 뻔뻔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먹을 높이 들어 올려 화상 통신 종료 버튼을 쾅 하고 거칠게 내리쳐버립니다. 치지직하는 파열음과 함께 화면 속 밀러 사령관의 오만한 얼굴이 새까맣게 꺼져버립니다. 미치도록 통쾌합니다. 지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며 빨대만 꽂아대던 그 가짜 혈맹에 썩어빠진 쇠사슬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이 통렬한 순간에 온몸의 세포가 전율하며 춤을 춥니다. 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인 채 저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맹렬한 짐승의 눈빛으로 강태수 팀장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강 팀장, 방어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를 만만하게 본 건방진 놈들에게 진짜 아라비아의 지옥불을 맛보여줄 차례입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 적의 발사 원점을 향해 전면 타격 준비하십시오. 제 서늘한 복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납고 더 깊숙한 비밀 구역에서 육중한 무한궤도 소리가 대지를 찢어밟히며 울려 퍼집니다. 거대한 특수 장갑차 위에 탑재된 천무 다연장 로켓이 마치 굶주린 사나운 맹수처럼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며 사막의 밤바람 속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타격 목표는 정확히 290km 떨어진 이란 내륙 한가운데의 첩첩산중 적 드론 심장부 기지입니다. 방금 전 미국 놈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최신형 요격 무기 하이마스의 최대 사거리가 고작 80km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290km라는 아득한 거리는 서방의 오만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다올 수 없는 마법의 영역인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빚어낸 괴물, 천무에게는 그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앞마당 사정거리일 뿐입니다. 발사 재원 입력 완료, 사막의 풍향과 습도 오차 보정 완료, 적 원점 목표물 조준 완벽합니다. 사령관님, 이 복수의 방아쇠를 직접 당기시겠습니까? 강 팀장이 저에게 다가와 묵직한 조종 패드를 정중하게 건넵니다. 저는 파르르 떨리는 두 손으로 그 차가운 패드를 받아듭니다. 이 작은 붉은 버튼 하나에 감히 우리를 얕보며 120기의 죽음을 보냈던 오만한 적들과 위기의 순간 우리를 쓰레기처럼 버렸던 가짜 동맹, 미국,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비웃고 있을 교활한 강대국들을 향한 무자비한 철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거칠게 포효합니다. 하나, 둘, 셋. 발사. 제가 붉은 버튼을 짓누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한 엄청난 폭음이 사막의 모래폭풍을 일으키며 진동시킵니다. 거대한 239mm 발사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맹렬한 화염이 사막의 밤하늘을 통째로 붉게 삼켜버립니다. 수십 발의 거대한 천무 로켓들이 눈이 멀어버릴 듯한 섬광의 궤적을 그리며 290km 저편의 교만한 적들을 향해 자비 없는 죽음의 비가 되어 날아갑니다. 우리는 유리창에 얼굴을 기댄 채 그 장엄하고도 통쾌한 파괴의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위성 레이더 화면에 적 기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카운트다운 4분. 단 4분이라는 찰나의 시간이 흐른 후 위성 화면 속에 견고하던 적 드론 기지는 마치 신의 무자비한 분노를 정통으로 맞은 듯 거대한 붉은 불기둥의 장벽과 함께 지도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립니다. 비행체를 숨겨두었던 강철 벙커도 교만하게 우리를 내려다보던 지휘본부도
남은 발사대 찌꺼기들까지 모두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하얀 잿더미로 산화해버리는 겁니다. 지휘 통제실에는 이제 환호성조차 사치입니다. 오직 입을 떡 벌린 경악, 그리고 서방 세계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의 격차 앞에서 느끼는 순수한 전율만이 공기 중에 가득할 뿐입니다. 290km 밖의 적 심장부를 단 4분 만에 흔적도 없이 도려내는 자비 없는 파괴력.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예산과 기술의 한계를 운운하며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무자비하고 통쾌한 응징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빚어낸 무기와 기술진의 손끝에서 완벽한 피해 복수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듯 강태수 팀장 앞에 다가가 그의 기름때 묻고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사령관의 체면도 모두 잊은 채 뜨거운 짐승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맙니다. 피와 땀을 나누는 진짜 형제,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이 밤의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미친 듯이 끓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사령관으로서 평생을 바쳐온 제 군 생활 중 이토록 벅차오르고 문물겨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매몰차게 버리고 도망친 그 참혹한 절망의 빈자리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형제가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승리로 가득 채워준 아침인 겁니다. 제 두 손을 꽉 맞잡은 강태수 팀장의 손에서 뭉클하고 뜨거운 진심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전해집니다. 사막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잿더미가 될 뻔했던 아부다비의 하늘 위로 찬란하고 붉은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120기의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밝자마자 저는 곧바로 아랍에미리트 국가 최고 안보 회의실의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뜨겁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일본 도쿄에서 송출되는 긴급 속보 뉴스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속 일본 총리 관저 앞은 그야말로 아수아장이 따로 없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일본 총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쥔 채 혼비백산하여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피해 도망치듯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뉴스 하단을 가로지르는 붉은색 자막이 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일본 원유 공급, 우선순위 전면 백지화 및 최하위 강등. 대한민국을 조건 없는 1순위로 전격 격상. 그렇습니다. 방금 전 우리 아랍에미리트 최고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는 서류에 옥새를 찍은 참입니다. 무려 1800만 배럴, 일본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한 달 내내 소비하고도 남을 엄청난 양의 생명줄 같은 원유를 이제부터는 어떤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대한민국을 향해 최우선으로 그것도 파격적인 할인가를 적용해 수출하기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뒷배만 믿고 중동시장에서 교묘하게 이간질을 일삼으며 한국을 무시하고 멸시해왔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자신들의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며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건방진 콧대는 우리 손에 의해 처참하게 꺾여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 군복 주머니에 들어있던 개인 통신기가 신경질적인 진동을 쏟아냅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아부다비 주재 일본 대사관의 직통번호입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먹거리며 전화를 걸어왔을 자가 지금은 수화기를 들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님, 도대체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처사입니까? 일본은 아랍에미리트의 가장 오래되고 든든한 경제적 우방국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원유 공급 순위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저 이름 없는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게 1순위를 넘겨버리다니요. 이건 국제사회의 룰을 깨는 심각한 배신행위입니다. 당장 결정을 재고해 주십시오. 그의 찌질하고 다급한 절규를 듣고 있으니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차갑고 서늘한 조소가 비집고 새어나옵니다. 저는 목소리에 시퍼런 서리를 담아 뼈를 때리는 일침을 그의 귓구멍에 정확히 내리꽂습니다. 대사, 우방국이라는 고결한 단어를 그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마십시오. 어젯밤 120기의 자폭 드론이 우리 아이들이 잠든 심장부를 향해 날아올 때 잘난 당신의 일본은 도대체 어느 쥐구멍에 처박혀 있었습니까? 미국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서 우리가 불타오르는 것을 팝콘이나 씹으며 구경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40년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조차 돈을 핑계로 우리를 버렸을 때 사막의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우리를 지켜낸 것은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기꺼이 피를 나누는 자만이 진정한 형제의 자격이 있는 법입니다. 당신들의 오만방자한 시대는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저는 일본 대사가 뭐라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고 통신기를 무참히 꺼버립니다. 막힌 체증이 뻥 뚫리듯 미치도록 통쾌한 사이다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건방진 강대국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버린 이 통렬한 응징.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준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뜨거운 의리이자 타협 없는 보답인 것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사령부로 복귀한 저는 가장 먼저 7구역 경납고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젯밤에 기적을 만들어낸 강태수 팀장과 한국의 영웅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경납고에 도착하니 밤새 땀에 젖었던 작업복을 대충 털어 입은 강 팀장이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품은 듯한 광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하기 전 사령관님께 반드시 확인시켜 드려야 할 마지막 진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그의 말에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 채 그의 뒤를 묵묵히 따릅니다. 강 팀장은 경납고 안쪽에 늘어선 천군과 천무 시스템을 지나 평소에는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벙커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통로로 저를 안내합니다. 통로의 끝에는 삼중으로 굳게 닫힌 거대한 티타늄 합금, 방폭문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강 팀장이 복잡한 생체 인식 코드를 입력하자 육중한 파열음과 함께 그 거대한 문이 서서히 좌우로 갈라집니다. 내부의 조명이 릴레이처럼 탁탁탁 켜지며 어둠이 걷히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제자리에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 거대한 비밀 공간 안에는 어젯밤 맹활약했던 천궁이나 천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고 괴기스러운 크기의 거대한 발사대들이 두꺼운 방수포를 뒤집어 쓴 채 숨죽이고 늘어서 있는 겁니다. 강 팀장이 말없이 다가가 가장 앞에 있는 발사대의 방수포를 힘차게 벗겨냅니다. 사막의 괴물처럼 웅장하게 뻗은 날렵하고 거대한 미사일의 동체가 시퍼런 금속의 광택을 뿜어내며 그 찬란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군에는 이런 무기를 들여온 기록이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더듬거리며 묻자 강 팀장이 커다란 미사일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이것은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전술탄도 미사일, 대한민국의 비밀병기 천검입니다. 아부다비 상공을 넘어 이란의 내륙 깊숙한 곳은 물론이고 중동 전역의 판도를 순식간에 뒤집어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사거리 500km, 천무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그 아득한 숫자에 저는 현기증을 느낍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 지역의 어떤 국가도 함부로 도입할 수 없는 괴물 중의 괴물 무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우리의 지하 벙커 가장 깊숙한 곳에 쥐도 새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대한 발사대들의 개수를 천천히 세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16, 마지막 17, 정확히 17기입니다. 강 팀장, 왜 하필 17기인 겁니까? 그리고 왜 이 엄청난 사실을 지금까지 저에게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던 겁니까? 제 물음에 강 팀장은 갑자기 입술을 꽉 깨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제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을 쏟아냅니다. 사령관님, 3년 전 사령관님께서 미국의 펜타곤에 직접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며 간청했던 패트리어트 포대의 숫자가 몇 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부다비 전역의 방공망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메우기 위해 사령관님이 목숨을 걸고 요구했던 그 최소한의 숫자, 바로 17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당신들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령관님의 그 간절한 요청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죠.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3년 전에 끔찍했던 수모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오만방자한 펜타곤 장성들 앞에서 조국을 지키게 해달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끝내 돌아온 것은 냉대와 조롱뿐이었습니다.
강 팀장의 목소리가 분노와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미국이 채워주지 않은 아부다비의 그 시린 빈자리, 그리고 강대국에게 무시당하며 사령관님이 홀로 삼켜야 했던 그 피눈물 나는 굴욕과 상처의 숫자 17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령관님이 한국 무기를 불신하며 고개를 돌리던 바로 그 순간부터 조용히 27기의 청검 시스템을 사막의 지하 깊숙한 곳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미국이 버린 빈자리를 우리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채워놓고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령관님께서 마침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진심을 온전히 믿어주실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이 무슨 지독하고도 맹렬한 진심이란 말입니까? 제 두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거대한 청검의 차가운 금속 발사대에 이마를 기대고 짐승처럼 소리내어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무기를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17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주고 그 시린 구멍을 아무 조건 없이 묵묵히 메워준 대한민국의 고결한 영혼과 뜨거운 진심을 샀던 것입니다. 서방의 오만한 놈들은 우리를 차가운 계산기로 두들기며 이익의 대상으로만 취급했지만 동방의 이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를 가슴으로 품어주며 피를 나누는 진짜 가족으로 대해준 겁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 너머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민국 기술진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숨결이 제 심장을 강하게 쥐어짜는 듯합니다. 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강 팀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표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존경을 담아 그에게 거수 경례를 올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이름 앞에 아랍에미리트의 총사령관으로서 영원한 충성과 형제의 맹세를 바칩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한 두 번 다시 낡고 썩어빠진 성조기를 쳐다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동의 붉은 사막과 눈부신 하늘을 수호하는 유일한 상징은 오직 펄럭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기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경납고에 열린 문틈 사이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타고 1800만 배럴의 진심을 가득 실은 거대한 유조선 한 척이 아부다비 항구를 떠나 멀리 동방의 형제국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백고동을 울리며 나아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국이 버리고 일본이 비웃었던 이 척박한 땅에서 대한민국이 쏘아 올린 기적의 불꽃은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건방진 강대국들이 지배하던 오만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야흐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찬란한 새 시대가 이 붉은 사막 위로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흔히 국제 외교를 가리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서방의 강대국들은 오직 차가운 계산기만 두드리며 눈앞의 이익만을 줬습니다. 그들의 동맹은 종이 위에 쓰인 차가운 계약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계산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끈끈한 신의, 그것이 바로 억만금의 달러로도 살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기술의 격차는 자본으로 좁힐 수 있지만 타인의 상처를 기억하고 묵묵히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 위대한 진심은 오직 우리 한국인들만이 가진 고귀한 정신입니다. 이런 뚝심과 따뜻한 정이 과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림을 견디며 오직 자식들 잘 살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신 분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거룩한 피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세계 4위 방산 강국이라는 찬란한 금자탑은 어르신들께서 평생을 바쳐 닦아놓으신 그 단단한 반석 위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여러분의 숭고한 노고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부족한 이 채널을 굳건히 지탱하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느끼신 감동,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살아오시며 겪으신 진정한 일이란 무엇인지 댓글로 그 귀한 연륜의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오늘도 거친 세상의 파도를 견뎌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자랑입니다.